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 강사입니다. 네, 35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약집은 이미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완성되어 있죠. 유튜브 강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 기출이죠.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사법 준비기출 특강 실전편 제5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집 213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겠죠. 이 정답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하는 거죠? 계약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 할 수 없겠죠. 3번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입니다. 이내에. 왜냐하면 전차권은 임차권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기간도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을 대위죠. 직접 X.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도 전차인은 직접 못하고 임차인을 대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 요건을 갖췄죠. 그럼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거죠. 대항력 생긴다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하죠. 5번 차임 및 경제사정 침체로 상당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증액 감액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번 이제 선순위 저당권이 있죠.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입니다. 1년. 보증금 5천, 월차임 300만으로 임대차를 중개합니다. 다음 임대인 값과 임차인을 나왔죠. 그래서 임대인 갑주택을 임차인을이 임대차하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1번 의뢰 차이 면체액이 200만원에 달하네요. 갑은 해지할 수 있나요? 상위법은 3기 연체해야 되죠. 월세가 100만원인데 이제 2기라서 할 수 없죠. 300만원 이래야 됩니다.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액이죠.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감액하는 건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제한이 없어요. 근데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1년입니다. 이 증액이죠.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즉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이죠. 다음 2019년 8월 30일 1개월 전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을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무기적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0월 1일 임대차가 해지된 게 아니라 다시 임대차하게 한 것으로 본다. 즉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 것으로 보는 거죠. 해지가 아닙니다. 4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5번 의리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5월 1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없네요. 그 병한테 대항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대항 요건을 안 갖췄죠.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임차인 나가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7번입니다. 기공갑중계로 을은 병소유죠. 병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 9억 초과했네요. 10억 원에 1년간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을은 X건물 인도받아 2020년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며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면제에 있을 것 같지만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 없어요. 자,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 3월 11일 취득합니다. 2번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9억 초과하면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 꼭 외우세요. 3번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시 거절하지 못합니다. 4번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죠. 5번 을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8번입니다. 자, 상인법 설명 옳은 거죠. 1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즉 서울에서는 9억을 초과하는 거죠. 상인법상 권리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초상권 권리금 규정들 초상권 폐지 대표 계획 외우셔야겠죠. 니은 임차인이 3기죠.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아무튼 상위법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3개예요. 이것도 나왔어요.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 맞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그 다음 말 임차인 대위죠. 직접 X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안되고 임차인을 대위해야 되죠. 그래서 자 옳은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상세히 복습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54강에서 상세하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구독점을 위해서 합격서 요약집도 병행해서 함께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